미 해병대 3원정군 지원대대 장병들이 파주 다그마 훈련장에서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전개와 전투작전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숙달하며 전투준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강추위를 극복함과 동시에 한국군과의 상호 운용성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근 기아자동차와 함께 개선형 구급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넓어진 공간과 차폐 장치, 전동 리프트 시스템을 비롯한 시설 개선으로 거친 전장 환경에서 장병의 생명을 책임질 신형 구급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25년 프로축구가 지난 주말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한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도 11월까지 10개월 동안 K리그1에서 실력을 겨루게 됐는데 올 시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의 전경기 중계는 KFN을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한겨울 추위 속에서 혹한기 훈련에 연일 매진하고 있는데요. 미 해병대 장병들도 한반도의 추위를 극복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3원정군 지원대대의 실전 같은 훈련 현장에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보름달이 뜬 파주 다그마 훈련장. 미 해병대 장병들이 지휘소를 구축했습니다. 어둠 속 텐트 안에서는 훈련 준비가 한창입니다.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텐트 안에서도 조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무 텐트에는 간이 침대와 의료 장비가 준비돼 있고 텐트 밖 여러 대의 발전기는 통신과 의료 기능을 유지합니다. 지휘소 인근 정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적이 공격을 시작하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일정한 속도로 사격을 이어가는 토킹건 전술은 장기적인 교전에 효율적이며 탄약 소모를 줄여줍니다. 긴 총격전 끝에 적이 물러가고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 평가관들은 대원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꼼꼼히 평가합니다. 지원 병력이 오기까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치가 떨리는 한겨울 한반도의 날씨는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적입니다. 미 해병대 3원정군 지원대대는 유사시 한반도 전개와 전투작전 수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숙달하며 전투준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이곳에서 미 해병대 전투준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장 상황을 가정해 지휘소를 설치하고 또 생존 작전부터 전술 재보급까지 모든 훈련이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Something very difficult about today's training is definitely the climate. It's very cold out here. I'm not very used to it, but it helps a lot because it just gives me better training really because I'm used to the heat and it's very cold here. It does also help our interoperability with the ROC. I think it's very great. The goals with 3MSB in the future would just be to continue to hone in our skills, continue with the communication and work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Marines, and continue to work on different environments than we're used to at our home base stations. And it gives us that great opportunity to get better at our jobs. 부대는 2월 말까지 이어지는 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다양한 환경에서 실전 전투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선 국제 방산 전시회인 IDX 2025가 개최됩니다. 해외 방산 전시회로는 처음으로 통합 한국관이 운영되는 만큼 국내 방산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K방산의 진가를 발휘한다는 각오입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화그룹 방산기업과 에라진엑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IDX 2025에 참가합니다. 지난 1993년 시작된 IDX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종합 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전년보다 규모를 키워 65개 나라 1,3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K방산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한화그룹은 이번 전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꾸밀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LSM을 해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고
다층 방공 솔루션의 핵심 기술을 전시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 자주포를 전시해 중동 큰손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LRG 넥스1은 이번 전시회에서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 통합 체계를 선보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IDX에 참여해온 LRG 넥스1은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과 기술력으로 맞춤형 수주 마케팅을 펼친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정부 홍보관과 중소기업 간을 통합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해 K방산 브랜드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서 국내 중소방산기업이 해외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방산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또 LSM존을 조성해 우리 유도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한국, UAE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간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지난 1월 우리 군의 개선형 구급차 도입 소식을 KFN 뉴스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거친 전장 환경에서 장병의 생명을 책임질 신형 구급차에 대한 자세한 성능을 안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기아 자동차와 함께 개선형 구급차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그 차량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내부를 살펴보는 순간 넓어진 공간과 2층 구조의 침대형 이송시설이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동 리프트 시스템은 생사를 다투는 들것 부상병을 한 명이라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구급차에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감염병과 화생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음양압 시스템이 적용됐고 전자전에 대비한 차폐 장치도 갖췄습니다. 특히 냉난방 장치도 함께 설치돼 혹한과 혹서기에도 환자와 의료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야전에서 환자를까 우중병들이 애로사항 느끼는 에어컨하고 히터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앞에 스포일러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안정성과 유지 보수도 간편하면서 확실합니다. 보조 배터리가 탑재돼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가량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정비 편의성을 위해 차량 외부에 기밀을 유지한 채 장착된 것입니다. 음양압 장치의 기밀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볼팅으로 해서 완벽한 기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선형 구급차는 소형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만큼 같은 성능을 갖추면서도 더 발전된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 계열 중 최초로 어라운드 뷰가 장착돼 운전 편의성이 높아졌고 기존 전술 차량에도 차츰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행을 책임지는 타이어는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해 파손되더라도 시속 48km 속도를 낼 수 있어 위험한 전장에서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탈출할 수 있고 안전하게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군용 구급 차량과 달리 독립 현가 장치가 적용됐으며 횡경사 20%, 동경사 60%의 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매우 가파른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형 구급차의 본격 전력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군의 신속한 의료 지원 체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 K방산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한미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통해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현지 시간 15일 독일 뮌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각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도 재강조됐습니다. 같은 날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미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임을 선명히 지칭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전 미 행정부가 사용하던 용어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는 미 전략 자산까지 사라져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북한의 빌미로 악용되곤 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 향후 미북 대화에 대비한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주요 7개국인 G7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인 CVID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미내 남보회의 계기에 발표한 성명에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등을 CVID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회의 결과물에 CVID 원칙이 명기된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고위급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협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배제돼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위테코프 백악관 중동특사 등 미국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러시아 측 협상 상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종전 방식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결정될 경우 유럽 안보 문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유럽 국가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유럽 각국 정상이 긴급 회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정상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온 점을 강조하며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과거 사례에 빗대어 협상 초기에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You looked at Minsk too. There was a lot of people at the table that really had no ability to execute some type of peace process, and it failed miserably. So we're not going to go down that path. 한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 미러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인질 석방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하마스가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물러서며 인질 6차 교환이 성사됐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15일 극적인 합의로 인질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69명이 고국의 영토로 돌아갔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남성 3명은 가족과 만나 텔아비브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וכאן, ממש מעלינו, במחלקה, עומד על הרגליים עם חיוך ענק ושמחה בלב. 휴전이 시작된 지 지난달 19일부터 오늘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인질 24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00명이 풀려났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중재국들과 함께 휴전을 3단계로 나눠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양측이 42일로 정한 1단계 휴전이 다음 달 1일 종료되는데 아직 2단계 논의는 운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하마스의 테러 조짐이 가자 지구 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3단계 휴전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지난 주말 프로축구 K리그 2025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역대 3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성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의 첫 경기 모습을 KFN이 함께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5 1라운드에서 전북현대와 개막전 맞대결을 치렀습니다. KFN은 거침없이 필드 위를 지배하는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의 모습을 중계방송을 통해 함께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지난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즌 말미까지 우승권에서 상위 팀들의 긴장을 불어넣었고 창단 최고 순위인 리그 3위에 오르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전북을 상대로 2승 1무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전북의 강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로 그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전북을 방어하며 전반 13분 이동경의 정확한 크로스를 받은 유강현이 골대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양팀은 쉴 틈 없이 빠르게 공격을 주고받으며 경기를 이어나갔지만 전북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개막전 경기를 아쉽게 졌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오는 22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SKFC와 2라운드를 치르며 재기에 나섭니다. 50만 국군 장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이번 시즌도 승리를 위해 그라운드를 누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에서 추진하는 K리그 국군체육부대 경기는 KT 지니TV 101번, SK 브로드밴드 BTV 263번, LG U+TV 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 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금수산 태평양 궁전을 찾아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김 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가 공개된 것은 2021년 참배 후 4년 만입니다. 광명성절로 불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은 김일성의 생일과 함께 북한의 최대 명절입니다. 올해 북한에서 광명성절 용어가 2.16으로 빈번하게 대체되면서 사용 빈도가 줄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광명성절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위협에 언제나 충직해 조국의 무궁한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투쟁에 헌신분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85기 사관생도들이 지난달부터 화랑기초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20km 행군을 진행하며 늠름한 사관생도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요. 학생에서 사관생도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앵커 리포트로 함께 하시죠. 완전군장을 짊어진 사관생도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행군을 이어갑니다. 처음 겪는 20km 행군이 고되고 힘들지만 동기들과 함께이기에 조금씩 더 본인의 한계를 극복해 나갑니다. 생도들은 화랑기초훈련 4주차를 맞아 진행한 20km 행군을 통해 사관생도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과제를 극복하고 훈련 수료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긴장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 투성이었지만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제 자신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85기 화이팅! 85기 사관생도 중에는 6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도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먼 타지에서 처음 받는 훈련이지만 수탁생도들은 각 나라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수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동계휴가도 반납하고 교육에 힘쓰고 있는 화랑기초훈련 파견생도들도 어느새 사관생도로 거듭나고 있는 후배들을 아낌없이 격려했습니다. 끌어주는 선배로서 또 함께 나아가는 전우라는 마음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의 날씨에도 한계를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6485기 사관생도들. 마지막 5주차 훈련까지 마무리한 뒤 다가오는 21일 부모님 앞에서 사관생도로의 성장을 알리는 입학식을 가집니다.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나 자신을 믿고 옆에 있는 동기를 믿으며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올해 군 간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질 계획인데요. 수당부터 휴가제도까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군 간부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군 간부를 위한 처우 개선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년 군 간부 처우 개선 소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무래도 봉급 인상이죠. 올해엔 초급 간부의 기본급이 5에서 6.6%까지 인상됩니다. 1호봉 기준으로 소위는 지난해 189만 2,400원이었던 봉급이 올해는 201만 7,298원으로 오르고요. 하사는 187만 7천원에서 200만 882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군간부 초과수당의 상한 시간도 순차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국방부에서는 군간부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을 부분 개정했는데요. 앞으로 육군 감시초소, 일반 전초, 해군 함정 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 등 일부 간부의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없애는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GP 근무 소위 하사는 올해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 약 210만 원의 수당을, GOP 근무 소위 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어 약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개정된 시간 외 근무 수당 상한을 적용하면 기본급을 포함해서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사관의 직급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껏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상사와 같이 7급 군무원 대우 직급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원사를 군무원 6급 대우로 직급을 상향하는 일부 개정령안이 3월 12일에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사는 현재 준위에게 적용되는 군무원 6급 대우를 적용받고 전역 후 군무원 경력 경쟁 채용에서 6급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원사 직급 상향을 통해 부사관의 사기 증진, 인력 유출 방지, 동기부여뿐 아니라 부사관 직무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복무간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됩니다. 국방부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에게 주던 간부 근속휴가 제도를 5년 이상 복무한 간부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사 이상의 군인은 5년, 10년, 20년 이상 복무했을 때 각각 3일, 5일,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과 수당 지급 범위도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육아, 출산, 유산, 사산 휴가와 병가, 재해재난, 출장, 파견에서만 지급했던 추가 수당을 기소, 불임, 난임치료, 간호, 동반, 돌봄 휴가 등으로 30일 이상 휴직하는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휴직이 돌봄휴직으로 확대되고요. 군종장교의 장기 복무 지원 연령도 35세에서 38세로 올랐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관하는 군종장교의 특성을 반영해 복무 지원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위해 매년 변화해온 군 간부 처우 개선, 2025년 군 간부 처우 개선 제도가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유입 그리고 군 전력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14일 과천청사에서 서울대학교와 미래잠수함 기술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양기관이 체결한 국방공학과 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잠수함 분야에 특화된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교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기관은 앞으로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잠수함 능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됩니다. 공군 항공지원작전단이 14일 독서마라톤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4회 항공지원작전단 독서마라톤 대회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회는 장병 스트레스 경감과 올바른 병영문화 형성, 책 읽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다가오는 10월까지 독서마라톤에 참여하며 완주자 전원에게는 원주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제13회 독서마라톤 대회 완주증과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2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맑은 하늘이 보이는 가운데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으로 쾌청한 날씨 보이나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로 인해 기온은 주말 대비 4에서 6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맑게 쓰며 해안 산지는 강풍에 영향받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또한 맑게 쓰며 해안 산지는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일간 낮은 기온과 더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원주, 청주 영하 1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작전은 강풍 및 파고로 인해 일부 영향받겠으며 지상작전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 기압골에 의한 강수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서해안 및 동해상 지역으로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으며 기온은 평년을 크게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